안녕하십니까. 드라마에는 또 오해영, 시사 칼럼에는 또 박동수가 있습니다. 지난 11회에서는 몰찌강한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자행된 청와대 이전에 야기되는 역사의 몰락과 어처구니없는 객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슬픈 치욕의 위락화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할 무지함은요, 용산이라는 또 다른 블랙홀의 암초에 걸리면서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 듯합니다. 현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임명된 자칭 대장동 일타 강사, 재개발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전도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호언장담한 용산 시민공원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우리나라에 이전된 용산 일대의 소유권은요, 지표면, 즉 건축물에 대한 양도만 된 상태로서 지하 매설된 시설물 등은 아직도 미국의 소유권으로 우리 정부가 함부로 조사 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무실 계획은 광화문 제2청사를 활용해가지고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서려는 소통의 정부를 표방하겠다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및 이전 대통령 당선자들도 광화문 시대를 회책했습니다마는 결국 불가함으로 결론 지어가지고 청와대를 고소하게 된 것임에도 국민의힘 측은 광화문 시대를 충분히 검토하여 틀림없이 공약을 지켜낼 자신이 자기들에는 비책이 있고 충분히 연구 검토했노라고 공언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들 역시 광화문 시대는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불가능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핵관 중심으로 대체 부지를 허겁지겁 알아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과 496억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국방부가 떡하니 자리 잡아 폼나는 용산을 권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설로서는요, 이제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건희의 멘토 스승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김건희를 사주해가지고 용산시대에 걸맞는 용해의 귀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부터 알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으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는 데는 또 다른 발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으로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윤 당시 당선자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위한 조감도를 허겁지겁 대령하고 직접 설명한답시고 국가안보상 극비의 상황들을 별 생각 없이 공개하면서 대통령 직무실 앞 드넓은 공원과 국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 함을 내세워가지고 한껏 자랑질을 했습니다마는 반환된 용산 기지야말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환경오염의 지속적 가도하러 켜켜이 쌓여진 오염덩어리의 땅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지 성격상 비밀스러운 실험의 온상이었던, 그래서 크로로폴름의 각종 세균 등의 화학물질의 장기적 유출과 탄저균 배양 실험의 본거지로 합리적 의심이 되었던 병원 시설은요, 괴물이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더욱이 주요 시설이 대부분이 수송과 관련된 현 개방 부지에서는 공공연히 수차례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도 있었던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역시도 공원 지역 내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고 석유계 총탄화 수도가 34배의 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오염물질에 대한 공원 환경오염 보고서를 확정해가지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가지고 시민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공원 부지를 정하는 데만 7년의 기간이 소요한다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토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용산 부지에는 전혀 위해성이 없는 말을 하는 한편, 공원 부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개방을 한다고 발표했다가 아스팔트 피복 문제를 제기하니까 인공 잔디로 덮어가지고 오솔길을 내서 최대한 오염지역을 벗어나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황당한 궤변을 드러났죠. 공원이라 하면은 인공을 걷어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춘 채 시행하려 시도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을 받는 즉시 임시 방편적인 대응 방안을 내어놓는 격으로 합리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150여 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시범 개방이라는 꼼수를 내어가지고 뭐 해외에 온 듯하다. 관람객 북적 150명 가지고 용산 시민공원에 풀어놨다고 관람객이 얼마나 북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미사고를 동원한 언론 프레이를 자행했습니다. 시범 운영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도 없는 말이고요. 꼼수에 불과하지만은 주 3회 2시간씩 개방 시간으로는 25년간 계속 방문해도 암 발생 등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 확률을 가지고 국민 건강권을 예단하는 미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인원이 몰릴까 봐 2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조정한다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렇다고 하면 24시간을 개방해야죠. 공원시설 지역을 임시나 시범이라는 근거 없는 생뚱맞은 궤변으로 공원 개방을 합리화하는 짓거리야말로 미국에게 해당 오염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공원이라는 타이틀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해당 지역의 오염 정도는 필히 고시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K 컨텐츠가 세계인을 지목을 집중시킨 데에는 현실성에 입각한 탄탄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생충, 파친코, 오징어 게임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에 공존하는 빈부의 격차, 금수저들의 전횡,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를 가감없이 담고 있습니다. 80년대 전두환에 의해 고삐 풀린 스크린 정책의 지속적이고 주된 소재, 부패한 권력, 특히 검찰의 권력자의 개노릇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온갖 부정부패, 왜곡, 탐닉, 축제 등의 온통 악의 축을 해서 대명사가 바로 검찰인데 정작 당사자인 검찰은 마치 자기들만이 정의의 사도, 정직과 선행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것을 진짜 자기 모습으로 대입시켜 정당화시키는 형국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단의 수장을 경험한 윤석열은 그야말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평가에 왜곡된 사고의 소유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직책으로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끌고 나가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우면해가지고 국민의 최대 행복지를 끌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임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의 법과 원칙의 기준은 검찰 그 자체의 흑백 논리에 입각한 구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포함의 그 표현의 범주는 어딜까요? 한동준이 세 차례 통장 부재의 검찰 인사 전횡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 말로 오죽하면은 본인이 자랑스레 생각하는 소통수단으로 도어 스태핑해서 그 잘난 기대리기들이 이번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인사 실패를 거론하자마자 발끈하며 전 정부에서 이들보다 훌륭한 인사를 보았는가 하는 후한무치의 발언으로서 그나마 소통의 관장을 헌시착처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전 정부와의 확연한 갈라치를 통해 가지고 청개구리 심보로 무조건적인 반대 행보를 홀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고요. 전 세계가 탈원전 시대로 전환되어 가지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에너지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검찰공학이라는 지적에는 저 정권은 민변으로 도발했다는 억지 논리에 민변 인사는 2명에 불과했고요. 민변이라는 단체는 사회단체로서 정부의 공식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본 박순애를 국회 동의 없이 3번째로 임명하면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게 되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음주 전력과 갑질 논란의 주체인 박순애의 경우는 적반하장의 임명권의 횡포임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는요.
성희롱에 연루돼 가지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면서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사위원회 이 문제가 될 것임을 누차례 알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처사는 임명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는 결기의 산물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용산 그냥 국방부나 합참이 존치하고 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잔류기지 건도 황당하게 합니다. 잔류기지라 하면은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 그 다음에 UN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서울 사무소,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잔류기지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류기지가 대통령 직무실을 담벼락 하나로 이웃한 미군의 잔류기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또 이곳의 주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도감청의 우려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청와대도 도감청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인 지역인 건연으로 상호 간의 국가 이익에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심각한 갈등의 대체 불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현 거주지에서 대통령 직무실로 출근하는 경로를 보면은 주한미군 잔류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서 직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을 통과해서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국민적 자존심, 국가적 정사장의 문제로 미군의 59개 파견제 유일무이한 경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잔류기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애당초 인지도 못하고 밀어붙이다가 이제야 그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잔류기지의 이전 예산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으로서 미군 잔류기지 내 드래곤 호텔의 이전 비용만 3천억 원의 소요 예산이 덜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나마 용산 내에서 대체 부지를 장만한다는 전제로 결국 후암동 일대 용산 구민의 재개발 관련 재산권 침해는 불보듯 명확관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이전 비용, 합참 이전 비용, 수방사 일부 재배치 비용, 대통령실 경호 인력에 활용하기 위해 차출된 해병대 사령부 공관원 관사 이전 비용, 국방부 공관원 이주 비용 등은 아예 상정도 안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집행이 수의계약에게 깜깜이 발주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다누린건설 6억 8,500에 공사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간유리 공사 작업이었습니다. 간유리 공사도 6억 8천인데 이번에 또 경호실 갖다 칸막이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했던 모 업체는 현재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억 8천 정도로 세 군데를 갖다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실체도 없는 유령 업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나마도 나라장터의 조회조차 이제 차단돼 버린 윤 정권의 청와대 이전 계획은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측과 용산기지 반항에 따른 환경오염 처리 비용의 문제를 협의했을 시에는 어떠한 환경복구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현 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픈 현실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또 그 관저 공사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접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496억이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했던 지경부 산하 어떠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홍남기가 사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죽었다 깨나도 돈이 없다던 55조 원을 윤 정권한테 바쳤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태, 행정부가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혼재돼서 완전히 대통령 눈치만 보는, 대통령은 나몰라식 자기 길만 가는 이러한 현실이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능하면은 평안하십시오. 박동수였습니다.